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10월 블랙 저널의 리뷰를 하기 위해 영상을 켰습니다. 블랙 저널 리뷰는 한 달을 생활한 다음에 한 달을 잘 살았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어떤 고칠 점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합니다. 다이어리나 플래너 같은 걸 왜 쓰시나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는 리뷰를 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나아지기 위해서 반성할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셋업보다 자신을 달라지게 하는 건 리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 10월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리뷰를 하는 순서는 우선 10월 월간 일지를 확인합니다. 먼슬리 로그에서 월간 일지, 그 중에서도 할 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했는지 보면 됩니다. 독서에 대한 부분이 저는 22년의 전체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2, 3, 4, 5, 6, 7, 8, 10권의 책을 읽었고 지금 하나 더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기로 했던 글쓰기나 완독이나 토론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목표와 관련된 부분에 할 일을 한 다음에 한 해의 목표가 적힌 체크리스트로 돌아가서 기록을 합니다. 한 해 100권 읽기 중에 이제 29권이 남았는데 많이 열심히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10월 할 일로 돌아갑니다. 이 윗부분은 목표와 관련된 부분이고 아랫부분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상생활 관련해서는 오늘이 27일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래커입니다. 책을 읽는 독서 트래커와 글쓰기 트래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래커는 스케줄을 짜놓고 잘 따라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습관을 들이기에 좋습니다. 우선 책 트래커를 보면 이 책 트래커에 쓰이는 이 책들은 대부분 숙제가 있거나 아니면 토론을 하는 그런 좀 이번 달에 있어서 중요한 책을 적는 칸입니다. 현재 3권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1권도 다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쓰기 트래커는 여행을 갔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X표 완료가 된 걸 볼 수 있고 이번 달에 좀 신경 써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리뷰 칸은 오늘 한 달에 대한 리뷰를 한 다음에 어땠는지 감상이나 고칠 점 등을 적을 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일기와 칭찬일기입니다. 오늘이 27일이고 현재 27일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칭찬일기와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삶 자체에서 감사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원래 좀 스스로에게 부정적이고 가혹한 편이었는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클리 로그입니다. 위클리 로그는 주간 일지죠. 주간 일지 차례입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먼슬리 로그, 퓨처 로그 이런 외래어를 썼는데 저희 엄마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 영상을 가장 많이 볼 엄마를 위해서 용어를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습관이 안 들어서 잘 안 되겠지만 하다 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좀 복잡해 보이는 저의 위클리 로그 주간일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짜와 요일이 적혀 있고 첫 번째 칸은 이벤트 칸입니다. 누군가의 생일, 시험 날짜, 여행을 한다던가 그런 스케줄을 적습니다. 예를 보면 딸의 운동회가 있었고 탁구 대회와 모임이 있었고 때로는 체험학습, 이런 치과, 이런 이벤트를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첫 번째 칸, 이 첫 번째 칸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적힙니다. 일에는 ABCD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랭클린 플래너에서 따온 거고요. 첫 번째 A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 D는 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 C는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D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D는 적지를 않습니다. A, B, C를 적는데 제가 지난번에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딸의 수업료, 학원 수업료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중요도를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학원비도 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하기만 하면 되지 내 삶에서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여기가 A칸, B칸, C칸이라고 할 때 어디에 전화를 하거나 셔츠를 구입하거나 그리고 문서 파일을 내 거를 공유해 줘야 되는 부분, 장보기, 그리고 등록, 학원 등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C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B에 대한 부분은 나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이 다 B에 들어갑니다. B에 들어가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급한 일이 A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는 플랜은 3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적었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를 열심히 살고 두 번째, 세 번째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첫 번째 어떤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조금 리셋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첫 번째 것은 잊어버리고, 상을 받아서 아주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어떤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두 번째 스테이지를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할 부분은 이 주간 기록에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 이 루틴으로 하는 일들을 잘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마지막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날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게 잘 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요새 필사가 계속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딴 것들은 어쩔 수 없을 때만 빠지는데 필사는 더러더러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리뷰하는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고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느낀, 한 달을 지내고 나서 느낀 부분을 리뷰로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달에 대한 리뷰의 생각과 반성을 적고 나서 한 달 리뷰, 한 줄로 리뷰하는 페이지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한 줄은 팝폭이 시작하는 걸로 뒀고 9월 한 줄은 아이캔 유튜브 1학기를 잘 마무리하는 걸로 뒀습니다. 10월에 저의 한 줄은 책과 함께한 제주도 여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0월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제는 10월 일상 노트를 어떻게 적었는지 간단히만 보여드리고 위클리로 적은 일상 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일상 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인드맵도 그리고 책에 대한 요약, 책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적는 것도 일상 노트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책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매일 마인드맵 쓰는 챌린지를 했었는데 그때 적은 겁니다. 제가 요새 마인드맵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마인드맵이 이번 달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전시회를 다녀오기도 했고, 여기는 원래 이 무지개를 잘못 그렸는데 볼 때마다 속상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뭔가 붙여버립니다. 네, 여기까지 데일리 로그 일간 일지, 매일의 일지였습니다. 이제 일상 노트 쓰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4일을 예로 들자면 4시에 일어나서 10시, 이게 저의 스테이지 1입니다. 이럴 경우에 10시 그리고 4시에 기록을 합니다. 10시에 기록할 때 간단하게 이날 뭐 어땠는지 여기에 무슨 쓸 게 있으면은 옆에다 리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4시에 또 리뷰를 하겠죠. 이때 긴 밤을 다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썼고, 요거는 플래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바로 뒤에 일상 메모에 대한 똑같은 타임 테이블, 시간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0시에 여기 적었겠죠. 앞에 뭘 했는데 어땠다. 또 4시에 다시 적었습니다. 4시에 적을 때 아까 긴 밤을 완독을 했고 동화책이 주는 감동이 있었다 라고 일상 노트에다 적었는데, 요거는 생각이 좀 더 떠올랐을 때 이렇게 T라고 적고, 이게 첫 번째 생각이니까 T1 적고 나서 여기다가 그 감상을 더 적는 거예요. 이렇게 감상을 적고 여기에 대한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밤이 나 자신을 찾아가는 어떤 동화책이지만 동화책 같지 않은 그런 책이었다, 뭐 이렇게 느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테고, 그리고 한 3시쯤에 딸이 갑자기 학교 마쳤는데 친구 집에서 놀고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는 처음으로 딸이 그런 전화를 한 거여서 이걸 듣고 저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뭐 슬픔과 아련함과 뭐 복잡한 감정이었겠죠. 그리고 생각은 뭐 다 컸구나, 더 잘해줘야 되겠다, 더 이제 엄마랑 있으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을 때 여기 10시에 체크하고 4시에 체크하고 다시 자기 전에 10시에 체크할 때 그때 여기 쓰여 있는 것 중에 어떻게 글감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거는 아까 긴 밤과 관련된 거였으니까 제목처럼 글감 모으기 칸에 T1 나를 찾는다 긴 밤 이렇게 제목처럼 적어줍니다. 그리고 딸의 외출에 관련해서는 이제 또 딸의 외출, 복잡한 감정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다음에 글을 쓰고는 옆에 썼다고 X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감을 모으지 않았을 때는 매일매일 글쓰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쓰려고 하면은 글감이 없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오히려
여기 보시면 체크가 거의 되지 않았는데 글감이 남아도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글쓰기에 관심이 가져 적거나 이제 글쓰기를 막 한지 얼마 안 돼서 글감 부족에 시달리신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0월 블랙저널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